홍재경의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주말 지나고 나니 5월이 마무리되고 6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왜 우리 증시가 이렇게나 부진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그 이유를 이 시간 통해서 쏙쏙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지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알겠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디멘전 송재경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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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이 됐습니다. 시간 빠릅니다. 세월 빠릅니다. 그래서 5월이 지난주에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을 좀 되돌아봐야 될 텐데 한 주간의 세계 증시 흐름도 조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이제 월말 월촌이다 보니까 맞아요. 기본적으로 한 달 한 주를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세린 메이 아마 한 달 전에 그런 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5월에 팔고 떠나라. 하필이면 그 증시 경원이 하필이면 전 세계적으로는 통용되지 않았는데 5월 한 달은 우리나라만? 우리나라와 홍콩에만 이게 하필이면 아이고. 사이좋게 지금 이제 한 달 내내 좀 빠졌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4월에 한 4, 5%의 조정 이후에 5월에는 그것을 상당히 만회하면서 성공적으로 5월 한 달을 좀 마감했다는 측면에서는 글로벌 증시에는 좀 다행이었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다만 이제 반락폭이 좀 컸던 거, 5월에 올랐던 거를 좀 많이 뱉어낸 것이, 토해낸 것이 이제 홍콩, 미국, 나스닥, 네덜란드, 뭐 독일, 프랑스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5월 한 달 내내는 올랐지만 상대적으로는 지난 한 주에는 상당히 상승분을 좀 반납하면서 빠졌고 특히 우리나라는 5월에 특별히 오른 거 없이 지난주에 빠진 거 전체가 5월 내내 빠진 것을 그대로 설명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제일 부진했던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난달 우리 증시 또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초부터 5개월간 코스피는 제자리 걸음을 걸어줬는데 또 같은 기간 일본 증시를 보면은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줬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부진했던 이유가 뭔가요? 1차적으로는 가장 큰 게 뭐 사실은 삼성전자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좀 연초 내내 좀 지금까지 좀 부진한 것,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 뭔가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 거. 이게 뭐 가장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5월 달 들어서 특히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진했던 것 중에 주요 증시국 중에 환율의 변동성이 가장 컸다. 환의 변동성. 이게 이제 특히 우리가 한동안 좀 그래도 안정세를 되찾았던 4월 중반 이후에 안정세를 되찾았던 환율이 지난 2주간 한 3%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는 맞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원화의 그런 상승, 그러니까 원화 약세죠. 이것이 지난 한 2주간 3% 이상으로 많이 올라오면서 이것이 그러니까 남아공의 랜드, 그다음에 브라질 레알 다음으로 우리나라 급등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흥국 증시 안에서도 환율의 변동성이 컸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결국은 지난주 한 주간 그 사이에 잘 한국을 많이 사오던 외국인들의 순매도 전환으로 이끌었다는 측면에서 결국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정되려면 외국인 수급이 다시 좋아져야 되고 그것의 기저에는 환율 안정성이 다시 담보되어야 된다.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율의 안정성은 결국 또 우리나라의 성장성이 좀 잘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과 좀 비슷한데 그렇게 보면 미국과 한국에서 어떤 업종들의 어떤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지 미국은 그래도 잘 버텨왔고 아니면 한국은 또 어떤 업종들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미국은 결국은 AI 관련된 주들이 다 올랐는데 결국은 그것이 지난 한 달간 유틸리티가 사실은 최상위권이었다. 전력기기 비롯한. 네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틸리티 쪽이 AI 수혜로서 그 2차적인 수혜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난 한 달간 일주일간도 최상위권으로 유틸리티 업종이 상당히 잘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들은 이제 금리가 좀 하향 안정화되면서 부동산 쪽이 올라왔다는 거. 에너지가 좋았던 것은 이것은 대형 M&A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노코필립스가 마라톤 오일을 225억 불에 인수한다라는 것이 발표되면서 이건 M&A 스토리고요. 이제 유가는 사실은 횡보했었습니다. 반면에 정보기술 쪽이 한 달 동안은 되게 좋았지만 지난주에 들어서는 상당히 좀 상당 부분을
토해냈다고 해야 될까요? 네. 많이 반납하면서 한 달간의 그런 강세가 지난주부터는 좀 되돌림 현상이 있다라는 측면이 6월을 들어가게 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좀 긴장을 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업종별로 알아봤는데 그 안에서 AI 단연코 1등이었습니다. AI 수혜로 인해서 미국이 훈풍을 받으면서 오른 건 맞는데 또 요즘 보면 자세히 들어가 보잖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진정한 수혜주 찾으러 나서는 것 같습니다. 델과 엔비디아 그동안 주가 흐름이 비슷하게 올라갔다가 얼마 전에 대리 실적 발표를 하고 딱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 생각만큼 안 올랐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폭락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해서 좀 뒤늦게 실적 발표가 나온 거죠. 상당히 이제 5월 달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끝 무렵에 AI와 관련된 수혜주, 피해주들이 이제 속속 더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수혜주는 좀 줄어들고 있고 피해주만 좀 더 느는 양상이 있다는 측면에서 AI 관련된 투자에 집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더 매의 눈이 좀 필요하겠다. 성과리 좀 더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연초위에 말씀 주신 대로 엔비디아하고 작년하고 비교하면 한 1년 동안 델도 거의 3배 이상 상승하는 급등세를 연출을 했거든요. 많이 오르긴 했죠. 예,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제대로 실적 발표되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 시장에 그런 엄청나게 높은 기대 수준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정도 실적이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가면 이익도 엄청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익은 별로 는 게 없어. 생각보다. 이러니까 심지어 그래서 거기서 컨퍼런스 콜 저도 같이 봤는데 그러면 공짜로 혹시 AI 서버 주는 거 아니야? 뭐 진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 AI 관련된 엔비디아가 옷깃만 스쳐도 주가가 올랐던 시절은 이미 확실히 지났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대표적인 피해주로 봐야 되는 게 세일즈포스닷컴입니다. 차트를 갖고 왔던 그 세 가지를 보여주시면 결국은 세일즈포스닷컴이 과거 지난 20년간 매출 성장이 단 한 번도 두 자릿수 아래로 내려와 본 적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던 기업이거든요. 이제 대표로 CRM이라고 해서 기업들 관리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지금 검정색 선입니다. 이 회사가 20년 만에 첫 번째로 한 자릿수 대 매출 전망을 전망하면서 저렇게 이제 주가가 급락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모든 기업들의 투자 자금이 인공지능 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나머지에 들던 부분들을 다 줄이고 있는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거기에 최대 피해가 세일즈포스닷컴 같은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달해 매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엔비디아가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는데 반면에 그것과 관련돼서 수혜를 본다는 기업들도 상당히 좁혀지고 피해 업종은 더 늘어나는 측면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분석적으로 상당히 예민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기업에 고르게 이제 수혜가 가지 않고 일정면 뭐 이쪽에 빼서 좀 AI 주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아마도 이런 어떤 좀 고민스러운 시기에 이제 시장이 좀 바라보는 거는 또 매크로와 관련된 이슈지 않을까 싶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면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좀 금리가 높기 때문에 투자의 수혜 폭이 막 확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다들 이 지표를 봤을 것 같아요. 미국의 PC. 왜냐하면 연준이 워낙 주목을 하고 이 PC 지표가 좀 내려오면 금리를 낮춰주고 뭐 투자가 조금 더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상대로 나왔는데 시장이 좀 별로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프리뷰를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실제로는 하향 안정화될 거지만 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을 거더라 말씀드렸는데 시장은 그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오히려 약간은 좀 주가가 밀리기까지 좀 했는데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내려와서는 연준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결국은 물가가 정말로 완전히 2%대까지 근접한 것이 상당 기간 지속이 돼야만 연준의 기준금리가 내려올 거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차트가 하나 열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PC 연준이 제일 중요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과 관련된 물가 지표는 예상 수준으로 똑같이 정말로 이제 워낙 이제 시장에서 열심히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틀리다 보니까 잘 맞췄는데
다만 크게 틀린 게 하나가 있으면 물가로 그 소득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을 나눈 실질적인 개인 소비가 얼만큼 됐냐. 원래는 그래도 한 0.1%라도 전월 대비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너스 0.2로 상당히 좀 마이너스가 나타났다는 거. 이것이 결국은 시장에서 이후로 일어날 것이 이게 이제 소비로 버티던 그 미국의 경제가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는 걱정. 그래서 금리나 기대감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주식시장에는 앞으로의 소비가 줄어들면 이익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좀 눌렀고요. 채권시장은 금리 떨어지면서 좋았지만 주식시장이 여기 개인 소비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 소비가 미국 경제를 탄탄하게 받쳐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인의 지갑에 돈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분석들이 지표를 통해서도 직접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는 근데 비탄력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한번 떨어지면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부터 들곤 하는데 이게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까요? 이게 이제 미국의 과거의 소비 둔화를 보면 서서히 내려본 적은 없고 직전 분기까지도 열심히 쓰다가 갑자기 그 다음 분기에 뚝 떨어지는 항상 그걸 왜냐하면 사람이 제일 힘든 게 소득은 늘리기 어려워도 소비는 줄이기가 어렵거든요. 한번 늘어난 건. 하다못해 카드 빚이라도 쓰다가 마지막에 줄이는 게 소비라서요. 이건 미국이 특히 더 심한데요. 이게 이제 지난 우리 한 2년 동안 미국의 소비를 그러니까 지탱해 줬던 가장 큰 거는 코로나 때 재정 부양책이 어마어마하게 역대급으로 들어가면서 돈을 그냥 다 나눠줬잖아요. 실제로 수표를 발행해서 다 줬습니다. 돈 쓰라고. 쓸 데가 없다 보니까 초과저축이 많이 생겨요. 미국 사람들이 초과저축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인데 지난 30년간 이것이 이제 이게 샘프란 연은의 그 분석 자료인데 2022년 1월 달이 피크였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 초과저축했던 걸 써 나가다가 지난 3월 달에 드디어 이제 쌓아놨던 돈이 더 없어졌다라는 거죠. 이제는 내가 번 거에서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미 늘어난 소비 수준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 혹시 이것이 지난 4월 달에 실질 개인 소비를 떨어뜨린 원인이지 않느냐라고 본다면 앞으로 소비도 상당히 좀 걱정을 한 험난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를 이런 시기에 또 때마침 초과저축이 소진돼서 그런지 몰라도 GDP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5월 13일인가 이 GDP 나우 공부 한번 했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에서 주간 단위로 이렇게 발표하는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2분기 엄청나게 강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한 4%, 2, 4분기가 연율로 한 4%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최근 한 2주간 급격히 하락해서 직전 주간이 3.4에서 이번에는 실질 소비 감소를 감안해서 2.7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자체만도 보면 연착륙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이 가파른 그 하향세가 좀 더 내려온다면 그러면 정말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저희가 연착륙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더 높여줬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표님께서는? 연준이 그리는 그림이 딱 그겁니다. 요 정도 수준에서 소비도 둔화돼서 안정되고 물가도 잡히고 고용은 유지되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연착륙 시나리오인데 다만 걱정이 이것이 현재 수준이 유지되면 연착륙인데 이것이 만약에 지나가고 있는 거면 아까 본 대로 그 기울기가 점점점 내려가서 잠시 이 상태를 지나가고 더 떨어지면 그건 경착륙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연준의 정책을 굳이 표현한다면 소 잡는 칼로 외과 수술하고 있는 거다. 상당히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지난 한 50년 역사에서 연준이 연착륙을 성공시켰던 사례는 드물지만 있긴 하지만 확률은 되게 적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하반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소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업들의 자금은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AI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현 후에 달콤한 6월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